우원식 원내대표가 곤혹스럽다. 한숨 푹 쉬면서 기자들 만나서 곤혹스럽다. 그거 개인적 발언으로 김 기자 써주면 안 돼? 이렇게 말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랑 지금 파트너가 원내 부대변인, 박윤진 부대변인이잖아요. 당대표 발언 어떻게 보세요? 예, 뭘요? 다시 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는 일종의 정부로 말하면 이제 외교부의 수장이죠. 미국으로 치면 이제 국무장관 역할을 하는 분이라서 어쨌든 말 안 듣는 야당, 다툼이 있는 야당도 다 만나고 부탁하고 끌어들여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정과 돈과 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돈과 법이 잘 믹싱돼서 통과되고 그것이 집행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키를 주고 있는 게 다른 야당들의 협조인데 그 중에서 아까 우리 김병민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래도 협조적으로 지금 돌아선 밉상일 때도 있죠. 솔직히 말해서 저희 당으로 볼 때 밉상일 때도 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이 부분을 같이 할게라고 입장을 선회해줘서 같이 가고 있는데 당장 다음 주 11일과 18일 두 번의 본회의를 잡아놨고 이때 7월 임시회 때 이 본회의 때 땅땅땅 두들겨야 예산이 통과돼야 추경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말하는 일자리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는 마음이 급하죠. 국무부, 외교부는 마음이 급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본진에서 미사일이 이제 날아갔으니까 이것도 저희는 수습을 해야 될 거예요. 저희는 국민의당이 지금 저렇게 가지만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지적한 부분도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자르기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욱하긴 했지만 무책임한 태도다.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의 대통령 후보와 그 당의 선대위원장을 했었던 많은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은 다 어디 가고 그거 조작해서 갖다 놨다는 이유미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부 다 그 공당이 책임을 또 넘기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틀린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저렇게 발끈해서 나가는 것은 그걸 수습하고 끌고 가야 되는 저희 원내 대표단으로서는 곤혹스러움이 있으니까 우리 우원식 대표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추미애 대표 만나면 안 됩니까? 발언하실 때 좀 저랑도 상의하고 하시죠. 아니 뭐 정치인의 이야기를 누가 말리고 맞고 그래요. 그리고 뭐 추미애 대표가 뭐 말에 뭐 실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측면이다. 저희가 곤혹스러운 건 돈과 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손이 필요한데 그 야당의 태도가 무책임한 거를 지적하다 보니 이렇다. 주 대표 발언 하나 더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 하나 더 듣고 서영호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둔 무려 6시간 직전 여당도 긴장하고 있고 야당도 긴장하고 있고 기자들도 긴장하고 있고 사드 빼라!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정말로 이 민감한 사드 문제를 잘 외교적 보관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인 그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6시간 직전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사드 연기 빼는 거 아니다. 이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가 추고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발언입니다. 사드 체계가 실용성에 비해서 정치적 외교적으로 과장되고 과열돼 있다. 좀 더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나 청와대도 사드 배치 과정이 왜 그렇게 갑자기 국민도 모르게 이루어졌는지 매우 궁금하고 이 점에 대해서 중국의 이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는 잘 이해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가고서 서영호 선생님 갈게요. 추공 대사가 본국에 보고를 했겠죠. 네. 집권 여당도 이 사드는 문제가 많다라고 인정을 했다. 오늘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추 대표의 발언을 보고 듣고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겠죠. 뭐 결과론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사드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정상 간에 좀 나름대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부러 빼버린 상황인데 오늘자 뭐 조간신문의 사설은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사드가 과장됐다고 물음표, 추미애의 안일한 안보 의식이라는 제목까지 뽑았었는데요.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처리할 일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대한민국과 이 미국과의 혈맹 관계를 우리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과의 혈맹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이 지금 가장 어려운 얘기는 사드 체계의 실용성이 과장돼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 표현을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사드 문제가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닌데 외교적으로 그냥 집어넣는 거 아니야라고 불필요한 오해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중국에서도 야 니네 추 대표도 이렇게 말했는데 왜 자꾸 배치에 빼? 실용성이 과장이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사드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중국이 훨씬 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 중국 대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로 좀 화기애애하게 풀어가기 위한 발언을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할 수는 있겠으나 굉장히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발언치고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영수 선생님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추 대표가 추공 대사 만나서 뭐 중국 측의 반응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 G2나 되는 국가가 그 사드 보복 좀 하지 마시고 지금 대통령과 여당도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먼저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좀 6시간 뒤면 정상회담도 있잖아요. 이런 발언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요. 이번에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한숨을 쉬어야 될 차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원래 이렇게 정치가 얼르고 달래는 건데 아마도 평상시에 했으면 저 얘기가 중국을 달래는 발언이 될 수 있을 텐데 말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명절날 가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너 시집 언제 가니? 너 취직을 했니? 이 얘기하면 결례인 것처럼 아마 중요한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저런 얘기하는 것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의 협상력 높이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진핑 주석을 이롭게 하는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시기와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아마도 정치를 하면서 얼르고 달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국민의당도 달래기만 할 게 아니라 얼르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자르기라는 발언이. 그러나 저는 추미애 대표의 이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항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이 협치하자면서 이게 너무 심한 발언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니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 보이콧하고 추미애 대표 사퇴하라까지 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사퇴는 정치적 공세라 칠 수 있더라도 국회를 보이콧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또한 정말로 국회를 보이콧하려는 게 아니라 추미애 대표로부터 정치적인 사과를 받아내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이 문제 증거 조작 사건이 이유미 씨로만 국한되지 지도부로까지 확산되는 걸 확전을 막기 위한 민주당도 여기까지가 레드라인이야. 유 씨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하는 정치적 공세의 의미가 더 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 되면 추미애 대표가 사과하고 국회는 정상화돼서 돌아가는 그러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서로 이제 실책성이 좀 있는 거다. 근데 추 대표에게 기자들이 여쭤봤습니다. 국당에서 추자 들어가는 건 다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여론도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좋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 대표가 과연 사과를 할지와 관련해서 여쭤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져요. 노 코멘트. 원래 그 추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 박지원 국민의당 그때는 비대위원장이었냐 한 말이 있죠. 똥볼 많이 찰 거다. 예. 그래서 사실 똥볼을 많이 찼어요. 예. 근데 그 동안에는 이제 그것이 주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당내를 향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당으로 이제 바로 날아왔어요. 굉장히 아프죠. 아픈 대목인데 저는 아까 사퇴를 요구하는 것만큼 국민의당이 좀 아프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이렇게 돼서 추 대표가 사퇴하면은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좋아하는 사람 많을 거다. 네,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서영호 실장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욱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추경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 역할, 그러니까 돈 문제는 어쨌든 국회의 심의와 결정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해버리겠다. 그러면 정부를 마비시키겠다. 대통령이 일 시작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일자리 관련된 정책 집행 못하게 만들겠다. 이거는 과한 거예요. 저희가 볼 때 너무 과한 거고, 그리고 상대 대표가 했던 말에 대해서 저렇게 온 당이 들고 일어나서 그 말에 대해서 사퇴해라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그것도 사실은 정치적 오바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걸 얻기 위해서 저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우리 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그거는 무책임한 머리 자르기다. 꼬리 자르기의 또 다른 표현이죠. 꼬리 자르기다, 머리 자르기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서 우리 당에게 남의 당 대표를 물러나라 마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 당의 원내대표가 그 당의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서로의 마찰로 끝날 일을 두 당 간에 그냥 전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 같아요. 여기서 냉정, 자제합니다. 예. 추 대표도 일단은 좀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겠죠. 일단 어제 좀 놔둬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번 주말 지나면서 좀 다른 국면이 전환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예.